자,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트, 기본작업 1시트는 데이터 입력 작업이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똑같이 시험지 문제를 보시고 똑같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작업 2번부터 볼게요. 기본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서 첫 번째 문제. A1의 영역은 A1부터 G1 여기까지죠.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굵게 17의 굵게. 그쵸? 굴림체 17에 굵게 특수문자를 삽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A1부터 G1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글꼴은 굴림체. 엔터. 그 다음에 크기는 17로 지정해 줍니다. 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자, 굵게 지정하고 특수문자 여기다가 앞뒤에다 입력할 건데요. 3월 더블 클릭해서 미음 한자키. 자, 미음 한자키 눌러서 탭키 누르면요. 옆으로 확장이 되고요. 요거 눌러도 확장 축소가 돼요.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또 미음 한자키. 탭키 눌러서 찾아가지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지시사항이고요. 2번은 A4부터 G4. 셀 스타일의 강조색 1이에요. 셀 스타일의 강조색 1로 선택을 해주세요. 가로 가운데 맞춤 선택해 주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됐죠. E5부터 E13까지 컨트롤 눌러서 G5부터 G13 영역은요.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로 선택해 주세요. 이러면 2번까지 끝났고요. 3번 문제 보면 B5부터 13 영역은 이름을 뭘로 바꾸래요? 거래처로. 그럼 여기다가 범위 지정했으면 거래처라고 해주고요. 혹시나 이렇게 해서 딴 데 클릭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 입력이 안 돼요. 반드시 거래처라고 써주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F5부터 F13 범위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해주세요. 사용자 지정에다가 자, 천단위 구분기호와 박스라는 걸 넣을 텐데요. 천단위 구분기호는 샵,샵샵 0이죠. 요 뒤에다가 쌍따옴표 BOX 쌍따옴표 입력해 주시면 천단위 구분기호와 뒤에 박스가 붙게 돼요. 확인 클릭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A4부터 G13까지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모든 테두리예요. 홈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자, 이렇게 해주면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셀 서식 작업이 끝납니다. 자, 이번에는 정렬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이에요. 분류가 태블릿, TV, 핸드폰 순으로 정렬할 거예요. 그러면 A3부터 G16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데이터에서 정렬을 클릭해 주세요. 정렬 기준은 여기 분류. 첫 번째는 분류예요. 그쵸? 분류가 태블릿 이 순서인데 이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태블릿 엔터 TV 엔터 핸드폰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확인을 눌러서 이와 같이 나타났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안 나타났으면 다시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기준 추가 눌러서 두 번째 기준은 수량. 자, 셀색이에요. 값이 아니라 셀색. 색은 요 색이죠. RGB 146, 208, 80. 자, 요 색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선택해서 위에 표시할 건지 아래 표시할 건지 보시고 위에 표시니까 그냥 냅두고요. 혹시나 바꿀 수는 있어요. 아래 표시로. 지금은 위에 표시.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렬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어서 계산작업 시트 볼게요. 계산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계산작업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뒤에 3셀 선택해 주시고요. 추즈 여기 보시면 접수번호의 첫 번째 자리, 접수번호 앞에 첫 번째 자리, 이게 1이면 사회, 2면 과학, 3이면 직업을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는 왼쪽에서 첫 번째 자리니까 레프트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레프트 썼으면 A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서 한 자리, 가로 닫고, 컴마.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사회. 2면 뭐예요? 과학, 쌍따옴표, 또 쌍따옴표. 직업, 쌍따옴표, 가로 닫고. 자, 이렇게 써주면, 이게 1이면 사회가 되죠. 요거 1이니까 엔터 치면 사회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여기 보시면 요 입사 코드를 이용해서 근속연수를 구할 건데요. 일단 오는 날짜의 연도 빼기 1900인데 이 1900은 입사 연도의 네 번째 글자가 9이면 1900 아니면 2000 이게 선택이 돼요. 1900 또는 2000이에요. 그쵸? 여기 9니까 190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입사 코드의 네 번째, 다섯 번째 95를 뺄 거예요.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는 if가 아니죠. 이어 오늘 날짜 찍고 F4.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2020이 나오겠죠? 자, 빼기 1900이 아니라 1900이 됐다, 2000이 됐다 그래요. 이 글자를 기준으로. 그러면 if 가로 열고 mid 입사 코드에서 네 번째에서 한 자리 글자가 쌍따옴표 9 이건 문자열로 추출했기 때문에 문자로 비교를 해야 돼요. 9라고 쓰면 안 돼요. 쌍따옴표 9 이르면 1900 그렇지 않으면 2000 그쵸?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일단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완성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어서 뒤에다가 마이너스 미드 입사 코드에 네 번째에서 두 글자 95를 뜻하죠. 요 95를 더 빼주겠다. 결론적으로 2020 빼기 1900 빼기 95가 돼요. 95 요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요거 날짜를 일반으로 고쳐줄게요. 자, 25년 11년 9년 요와 같이 완성이 되죠.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의 요 중간 부분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날짜로 보이면 이거 다시 일반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서명이 기획으로 시작한 자료의 출장비에 대한 합계를 구하래요. 자, 부서명이 기획으로 시작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건은 또 여기다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비사부터 25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부서명 기획으로 시작하니까 기획별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자, 조건이 다 입력이 되어 있다면 D24셀에다가 dsum 합계이기 때문에 dsum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라 그랬어요? 전체 범위. 그래서 전체 범위를 다 지정해 주고요. 필드는 합계를 구할 필드니까 출장비 컴마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죠. 조건은 우리가 아까 했던 요 부분이 되겠어요. 조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와 조건만 잘 선택하면 돼요. 얘는 표 전체 범위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입력했을 때 기획팀의 합계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요. 제14셀에다가 몫을 먼저 구해볼게요. int 한 다음에 총 개수를 10으로 나눠서 int 정수를 출력해주면 이게 몫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할 건데 나머지는 가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and 쌍따옴표 가로 쌍따옴표 또 and 나머지 구해주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를 구해줘야 되겠죠? and 쓴 다음에 나머지 구해주는 함수 모드 그쵸? 총 개수 찍고요. H4 상자단 개수 아래 화살표에서 14 가로 닫고 and 쌍따옴표 가로 닫고 또 쌍따옴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렇게 나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3은 목이고 요게 나머지다. 그죠? 그래서 and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요. 딱딱 끊으면서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 문제 D의 29세. 자, 문제를 보시면요. 할인율은 9월보다 감소한 전기량에 따라서예요. 즉 자, C29 마이너스 B29 하면 감소한 양이 나오죠.
이 양을 이용해서 여기서 찾아주겠다. 그쵸? 2000이니까 여기죠. 여기서 찾아주겠다. 그래서 20% 할인율을 적용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금액을 찾겠다라는 소리고요. 여기서 보면 10월 전기량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이죠. 할인율은 브이룩업으로 구할게요. 할인율 요 부분이에요. 브이룩업. 이 값을 찾을 거예요. 컴마 이 범위에서 F4 컴마 자, 그 다음에 열은 1, 2 할인율이 세 번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 유사일치 가로 닫고 한 번 더 닫아줄게요. 요거에 대한 가로겠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여기 할인량이 나오는데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10단위를 여기를 내림하래요. 그러면 더블 클릭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 맨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뒤에가 이렇게 10단위가 0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라운드 다운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더블을 붙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AND 쌍따옴표 W 하고 쌍따옴표 엔터 하면 요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저와 같이 처음부터 쭉 라운드부터 쓰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로도 헷갈리고 요것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라운드를 해주고 그래도 답이 나오면 이렇게 마무리를 져주는 게 훨씬 더 오류가 났을 때 찾기도 쉽고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분석 작업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예요. 그쵸?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3부터 J14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선택해 주세요. 자, 기존 워크시트 선택해 주시고요. 위치는 A18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18셀을 클릭해서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성별은 필터에 그러면 성별을 선택해서 필터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는 행에 나이는 행으로 이동해 주시고 주소는 열에 주소는 열로 이동해 주시고 값에는 1, 4분기, 2, 4분기 합계예요. 그러면 1, 4분기와 2, 4분기 합계를 값으로 각각 드래그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요. 위에 작업이 끝났죠.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옵션 들어가면 유형의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쪽에 있는 여기 사라지죠. 자, 나이는 20부터 50까지 10단위씩 그룹화할 거예요. 옆으로 이동할게요. 나이는 20부터 50까지 10단위씩. 그러면 자, 여기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20부터 50까지 10단위씩 그룹화해 줄 겁니다. 이와 같이 지정해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20부터 50까지 10단위씩 지정이 되고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빈셀 표시. 자,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면 빈셀 표시 이쪽에 있죠? 여기다가 별 2개 확인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마무리가 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봐볼게요. 또 지금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영업이익을 계산했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영업이익의 수식을 복사해 주세요. 2의 6셀을 클릭해서 는 하신 다음에 B의 12셀 클릭해서 엔터. 자, 수식부터 전체를 범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E5부터 J16까지 아니 15까지 드래그 해 주시고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표를 클릭해 주세요. 자, 데이터표에 보시면 여기가 판매량이 행이고요. 판매 단가가 열이에요. 그러면 행에다가 판매량을 찾아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열에다가는 판매 단가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행에다가는 판매량 B의 3셀, 열에다가는 판매 단가 B의 4셀.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하면 완성이 되죠. 자, 판매량이 200이고 판매량이 1000이면 이게 나왔잖아요. 판매량이 200이고 판매 단가가 1000이면 139,940원이 이거랑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똑같네요. 이러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 2번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매크로 작업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입니다. 매크로 작업하기 전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총급여액이에요. 여기다가 총급여액. 자, 총급여액을 써주시고요. 확인. 총급여액의 수식은 여기 나와 있죠. H4셀에다가 넣은 다음에 기본금 더하기 상여금 빼기 공제세액 선택해 주시고요. 24 더하기 F4 빼기 G4 엔터. 자, 밑에까지 수식을 채워 넣어 주시고요. 범위 해제하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해 줍니다. 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은 이 위치인데요. B의 13은 여기죠. B의 14부터 C15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우리 삽입의 도형에 보면 모서리가 접힌 도형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해서 Alt 누른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드래그. 자, 텍스트의 이름은 총급여이고요. 가로 세로 맞춤할 거예요. 총급여액. 홈에 가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됐나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서 총급여액을 선택해서 확인까지 눌러주세요. 자, 이러면 하나의 매크로가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매크로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정의할 거예요. 서식으로 입력해 주시고 확인. A3부터 H3을 노란색으로 채우래요. A3부터 H3은 홈에 가서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채워주세요. 범위 해제하고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자, 단추를요 24부터 F15예요. 24부터 F15 삽입해서 단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한 다음에요 서식 확인. 자, 단추의 이름은 서식으로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서식과 총급여액을 구했습니다. 총급여액을 지운 다음에 이걸 누르면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5점씩, 각 5점씩 10점짜리 작업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차트 작업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요 삼진전자라는 게 있는데요. 사회공헌비부터 삼진전자의 사회공헌비, 연구개발비, 법인세, 매출액, 합계까지가 요 차트에 추가되도록 만들래요. 그러면 A7부터 F7까지 범위 지정하고요. 컨트롤 C 차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삼진전자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ESC 눌러서 해제. 자, 1번은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추가해 주면 되고요. 2번 차트 제목 및 축 제목.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에서 차트 추가 요소, 차트 제목, 차트 위 4대 그룹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축 제목에 단위 여건을 넣어야 되는데 이때 디자인에서 차트 추가 요소,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누르신 다음에 요 왼쪽에 여기다가 단위죠. 단위 컬런 억원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세로로 바뀌어야 되겠죠. 텍스트 방향 가로네요. 가로로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 여기 보면 옵션 크기 및 속성이 있는데요. 여기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설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가로로 변경이 됩니다. 성한전자. 자, 성한전자는 파란 계열인데요. 파란 계열 성한전자 선택해서 차트 추가 요소 데이터 레이블은 오른쪽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와 같이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범내 위치는 차트 추가 요소에서 범내는 위쪽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스타일을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이에요. 이거는 범례를 선택해서 서식에 가면 도형 스타일이 있는데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이잖아요. 자, 여기 있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두 번째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이라고 나타나죠. 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둥근 모서리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서 우리 채우기 및 선에서 테두리에 보시면 맨 하단에 둥근 모서리가 있을 거예요.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둥근 모서리까지 완료가 됐죠. 역시 차트는 문제에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하고 똑같은지 한 번 더 비교하고요. 틀린 게 있으면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